요즘 그 팔란티어라는 이름, 뉴스에서도 그렇고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많이 들려오죠. 네, 주가 움직임도 뭐랄까 좀 심상치 않고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뭐 거품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미래를 바꿀 그런 혁신 기업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네, 단순 요약보다는 이 기업의 진짜 실력, 그리고 가능성, 또 어쩌면 숨겨진 위험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보면 팔란티어가 그 빅데이터 분석 또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특히 정부나 국방 쪽에 강점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뭐 다른 경쟁사들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요. 대부분 큰 조직들 보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서로 연결도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생산팀 데이터 따로, 영업팀 데이터 따로, 재무팀 데이터 뭐 다 따로 놀죠. 팔란티어의 그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라는 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한 곳에 모으는 걸 넘어서서요.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마치 지도처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고객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온톨로지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다 같은 A 고객을 가리킨다는 걸 AI가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AI가 제대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아,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관계랑 의미까지 정의해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좀 와닿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그 보험사 AIG 사례가 좀 흥미로운데요. 예전에는 보험 인수 심사하는데 뭐 3주에서 4주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팔란티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그게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요? 와, 네. 온톨로지로 고객 관련 데이터를 쫙 통합해서 위험도를 아주 빠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 성공률도 같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빨라졌다. 이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바뀐 거죠. 와. 3, 4주 걸리던 일이 하루 만에.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들어보니까 팔란티어를 도입한 기업들이 그냥 효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들을 쓰죠. 단순히 뭐 업무 속도를 높인다 이걸 넘어서서 기업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기업의 아키텍처 자체를 바꾸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고객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접근인 거죠. 물론 뭐 기업 전체를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실제 도입 과정에서는 기존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뭐 기술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적인 그림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뭐 가능은 해요. 아, 그렇군요. 어려움도 있겠네요. 최근에는 그 나토랑 대규모 AI 군사 시스템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 또 미국군하고도 꽤 큰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계약들을 보면 팔란티어의 입지가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나토 계약은 미군 외에는 첫 대규모 국방 계약이라서 유럽 시장 진출의 어떤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요. 정부나 국방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민간 기업 중에서는 뭐 JP모건이라던가 에어버스 같은 곳도 주요 고객사고요. 그리고 한번 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도입하면 데이터나 업무 프로세스가 워낙 깊숙이 엮이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좀 어렵지 않은 특징도 있어요. 그게 바로 락인 효과죠. 아, 락인 효과요? 근데 그게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대형 계약들이 물론 긍정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보면 정부 계약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수익 대비해서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 PA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이 650배가 넘어요. 650배요? 와, 네, 이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주목하는 위험 요인이에요. 단계적인 주가 변동성도 아주 크고요. 그렇군요. 그럼 팔란티어가 다른 플랫폼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통합의 방식이라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기존에는 보통 IT 부서랑 현업 부서 간의 소통을 돕는 그런 수직적 통합에 좀 집중했다면요. 팔란티어는 부서와 부서 간의 벽 자체를 허무는 수평적 통합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생산팀은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 하고 구매팀은 원가를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서로 목표가 충돌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 두 팀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공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산 지연 예측 데이터를 구매팀이 보고 그럼 이 부품 구매 우선순위를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 결정이 다시 생산팀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다른 팀이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거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 각자 자기 부서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다 연결돼서 전체 최적화를 같이 추구하게 된다. 이런 거군요. 이게 바로 그 기업을 재창조한다는 의미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어떤 틀에다가 솔루션을 그냥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기업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 그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팔란티어는 뭐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던가 이런 좀 더 거시적인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 이런 비전까지 가지고 있어요. 워프스피드 같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워프스피드요? 그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AI를 활용해서 공장 설계부터 운영까지 아주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표준을 만들려는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면 숙련공 부족 문제 같은 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에서 아주 빠르게 교육해서 해결하고요. 실제로 뭐 고등학생이 단기간 교육으로 장인급 기술을 익힌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디지털 트윈으로요. 네, 그리고 여러 공장들을 네트워크로 쫙 연결해서 공급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산성 혁신을 이끌었다면 팔란티어는 효율성 혁신으로 이걸 뒷받침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경제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구성이에요. 와, 정말 야심찬 비전인데요. 이건 뭐 기업을 넘어서 국가 단위의 운영체제, OS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물론 이게 워낙 거대한 비전이라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죠. 하지만 가장 변화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군대 조직을 이미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험,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사례 같은 거요.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해요. 네, 오늘 팔란티어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를 넘어서 조직과 사회의 운영 방식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어떤 거대한 야망을 가진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국방, 금융, 헬스케어 같은 우리 사회의 핵심 영역에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오는 팔란티어의 기술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모든 것을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운영 시스템이 만약 미래 사회의 표준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